전남시장군수협의회가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하면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할 대안 마련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 민생안전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전남교육청이 학생 주도형 교육을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군 8곳, 학교 26곳이 포함됐습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화목보일러 주의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즉각적인 체포와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16일 진도군에서 진행된 정례회에서 성명을 내고 앞으로 헌법재판관 3명의 공석을 채우는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신속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상계엄의 여파가 지역 민생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활용해 생활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난 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3고 현상으로 각종 경제 지표가 급락하는 가운데 전남도가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204표, 9,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204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국회.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킨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부와 국회에서도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이 사회적 계획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또 국민 경제를 회복하는 가운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이후 각종 경제 지표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1,400원대를 유지하고 코스피 지수는 2,400선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워지고 지역 경제에 타격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남도는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비비와 기금 등 1,185억 원을 투입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광업계, 농어민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3,500억 원가량의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영세음식점 2만여 곳에 공공요금을 지원합니다. 공공배달의 8인 이벤트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지원을 늘려 0.4%의 2차 보전을 추가 지원합니다. 농수축산업 경영 안정을 위해서 긴급 경영 안정 자금과 사료비 인상 차액 지원, 남도장터 설 명절 할인 기간을 연장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경로당 어르신 부식비를 한시 지원하고 난방비와 농수축산물 한시 지원, 버스와 택시 운수 종사자 생활 안정자금 긴급 지원이 추진됩니다. 마지막으로 온 국민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긴급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다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에서 1인당 20만 원씩을 지급하더라도 10조 원의
지금 경기 진작을 위해서 또 소상공인의 자영업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고 연말연시에 소비 진작을 지원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비비 투입을 결정한 전남도. 내년 초 추진될 정부 민생 추경에서도 대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보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교육청이 내년부터 학생 주도형 교육 프로그램인 IB 교육을 확대 운영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2023년부터 2년 동안 나주와 영암 8개 학교에서 IB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 방안을 확립한 데 이어 내년에는 목포와 순천 등 8개 지역의 26개 학교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IB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 관계자를 상대로 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화목보일러 화재의 경우 대부분 부주의나 점검 소홀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장흥군 장흥읍의 한 주택. 소방대원들이 주택에 있는 화목보일러 상태와 소방 장비 등을 살펴봅니다. 화목보일러가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점검에 나선 겁니다. 장흥군의 경우 12월 중순도 채 되지 않아 모두 3건의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한 상황. 대부분 겨울철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비용이 저렴한 화목보일러를 쓰게 되는데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기름값이 워낙 또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요즘에 지금 화목보일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날씨도 춥고 그래서 화목보일러의 경우 주로 덮개를 제대로 닫지 않아 큰 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남에서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68건. 특히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목보일러 화재 장소는 전체 68건 가운데 49건이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가 산지와 주택에 가까운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노령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에서 야간 화재가 많아 위험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부분 난방을 잠자기 전에 취약 시간에 난방을 해놓고 주무시기 때문에 화재 발견이 늦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불을 발견하더라도 초기 대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사후 점검을 통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보일러 주변에 불에 탈 만한 물건을 두지 마시고 연통도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게 좋고요. 사용 후에는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불씨도 꼭 확인해 주세요. 또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보일러 근처에 소화기나 소화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가 빈번히 일어나는 만큼 화목보일러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아버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을 내년 1월 6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16일 판결 선고를 위해 심리할 내용이 많아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된 선고 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완도군 완도읍에서 당시 52살의 아버지 A 씨에게 양주에 탄 수면제를 마시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당시에는 성추행을 당해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재판에서는 진술을 번복한 뒤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남 진도에서 외국인 동료 선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40대 한국인 선원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해당 선원은 지난 14일 새벽 1시 6분쯤 진도군 서망항에 정박 중인 33톤급 어선에서 베트남 국적의 30대 선원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원은 어선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외국인 선원과 술을 마시던 중 A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두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목포해경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죄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흥경찰이 최근 채무로 갈등을 겪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고흥의 한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하고 인근 교회에 시신을 둔 채 도주해 살인 혐의 등을 받는 B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수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갈등이 깊어지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도심 정비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을 살펴본 결과 부적절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의회 예결위는 16일 내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1억 5천만 원 규모의 목포 청소년 문화센터 강당 개보수와 방수작업 예산 5천만 원을 요청한 유달 유원지 건물 옥상을 둘러본 뒤 예산 투입의 적절성을 진단했습니다. 예결위는 이 과정에서 목포시가 지난해에도 방수작업 예산 7,500만 원 정도를 투입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두 사업 모두 추가 심의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5억 원 규모의 목포 수변공원 파크골프장 조성도 해당 지역이 저류지인 만큼 홍수의 위험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닷속에서 찾은 여러 유물을 관리하고 전시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남 목포에 들어섰습니다. 국가유산청과 한국문화유산협회는 16일 해양권역 예담고 개관식을 갖고 제주 고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부터 태안 마도해역 자기까지 4만 1,000여 점에 이르는 유물을 관리하고 방문객들에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목포에 들어선 예담고는 주로 바다와 섬에서 나온 유물을 다루고 과거 여학생들이 기숙사로 썼던 건물을 세단장했습니다. 한편 국가유산청과 협회는 예담고 개관을 기념해 바다를 건너 시간을 너머를 주제로 상설 전시관에 160여 점의 유물을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가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전남도는 외국 국적 아동들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치원에서는 3세에서 5세 외국 국적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가정은 보육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등록 외국인 증가율과 인구 대비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무안군의 2025년도 본예산이 올해보다 2% 정도 증가한 6,12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무안군의 내년도 본예산은 일반 회계 5,937억 원, 특별 회계 187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국도비는 2,386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풍수회정비 14억 원, 남학체육시설 52억 원, 도립호 관광명소화 27억 원, 신재생에너지 분야 11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영암군이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 기부를 통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해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영암군은 오는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인 군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비 53억 원 가운데 우선 2억 2천만 원 정도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지정 기부 금액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은 앞으로 전체 건립비 가운데 23억 원은 고향사랑 기부제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강진군이 2024년 벼 재배보험 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강진군은 올해 집중호우와 벼멸구 피해, 일조량 피해 등 이상기후 피해가 빈번한 만큼 가입농협에서 지난 2일부터 2,780호 농가를 대상으로 78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 보험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